네,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소관 25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자, 30쪽 시작하겠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요즘은 이제 평생학습 개념이 상당히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향에서 학습, 일, 나눔 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 생태계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은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나눔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나눔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포괄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을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최 측에 예를 들어서 그 가리키려 이제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이제 수강생이 있고 이제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이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서 그거를 나름대로 교양을 뭐 향상시킨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취업을 할 경우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눔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개념을 좀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그 명칭을 넣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 이 말이. 네, 동떨어졌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예. 부분이 이 적지 않은 페이지 안에서 다 녹아져 있는데 예. 이제 저도 이제 5060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예.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5060 신중년 희망 캠퍼스 운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5060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2의 인생을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그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5060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보면은 이제 5060으로 따지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때가 이제 이제 취업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이제 그런 학습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제2의 그 인생 삶을 위해서 교양을 저기 배운다든가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60 시대 되면은 좀 거의 정년이 돼가지고 제2의 삶에서 좀 취업을 더 했는데 지금 연장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 정년 연장을 하겠다 또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놀고 먹고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일을 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 교육기관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교육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요 5060이라는 그 타이틀이 사실 위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이게 명칭을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게 일본 가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 공예라든가 SN이라든가 그러니까 스마트라든가 이제 우리 전자 디지털 문화라든가 이제 과정상으로 따지면 가지수 한 2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게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신중년 프로그램 중에 요리 교육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것이었는지? 예.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에 그 직원들한테 이제 얘기 드릴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의원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019년부터
그 의원님께서 그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봉사단을 하셨고 그런 과정이고 그게 꾸준히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 그 경우였는데 그 이제 2020년까지 하고 이후에 아마 그게 중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저희 그 직원들이 좀 더 챙겼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못됐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다 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예, 예. 중단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제가 그러면 저 예. 알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라는 개념은 인간이 태어나서 정부에서 지원되고 기초학력에 준하는 일정 수준을 교육 수준을 마무리한 상태가 지난 후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예. 아닌데 지금 학습 일 나눔이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학습을 통해서 어떤 내 그 삶의 가치도 찾고 보람도 찾고 내가 이 배운 거를 위해서 사회의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분들이 나로 인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나이도 5060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사는데 급급해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인생 이막을 시작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나로 인해 옆에서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만들어진 게 그 신중년 요리교실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요리교실에 6회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분들이 야간 수업이었습니다. 요리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배운 요리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차상위 계층 아니면은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분들한테 나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봉사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평생학습 축제에서도 평택시가 2위를 할 만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담당자가 저한테 한 얘기는 영어로 된 이름이라 자기가 바꿨대요. 그리고 이 취지에 대해서 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전혀 훑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폐지가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 하나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예.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것이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예. 지속 가능한 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전국에서 2위를 할 정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지금 중간에 끊겼어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전임자하고 후임자에 대한 어떤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관리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으면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예.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사적으로 돈을 걷어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셔요. 예.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동기생이라는. 그래서 센터에서 해줄 일들을 시민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건 조금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뭐 우리 그 센터장님이 이제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강사 풀 구축,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데 이거 강사 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사님들도 저희가 이제 전문성이 또 그 향상이 돼야 되고요. 이제 뭐 수강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그 실력 있는 분들이 채용이 돼서 우리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사님을 되셨으면 그 활용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지금 강사 풀 구축 사업이라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 받게 될 게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장님도 이제 지시사항 했지만 좀 그 강사님들이 좀 전문화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다양한 그 실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요새는 그 이제 한 가지만 전공 한 가지만 갖고서는 강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를 좀 인상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그 채용할 때 좀 강화시켜서 실력 있는 그 강사를 채용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사의 스킬을 키우고 그 예. 강사들이 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수강생이 아닌 예. 강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 좀 예,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강좌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전체 몇 개 정도가 열리고 있는지요? 강좌가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일단 정기 프로그램이 이제 제일 규모가 크고요. 그게 한 169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수강생이 169명이 되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복돼서 하시는 강사님도 있으십니다. 169명 중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아까 뭐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뭐 강상화 풀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별도로 또 있고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방법도 이제 그 정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년도 10월달에 이제 뭐 정식 공고를 통해서 서류 좀 접수하고 면접까지 해가지고 채용하지만 아까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이제 그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제 선정을 하고 강사님들도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학습자한테 교육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잘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거 그 강사님들을 바꿀 때 기준이 뭐냐. 이제 그런 거라더니 뾰족하게 이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기준표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타시군에서 강의할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선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내년도에 제가 바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을 그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선정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염려되시는 부분 모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택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강사의 스킬이 주어진다면 우선순위로 조금 그 일자리 창출도 저희가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군구에 계신 분들보다는 예. 평택에 계신 법인이나 개인들이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성실하게 답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해주고 계시는 관계 공직자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어야 됐었는데 시간상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페이지 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인원이 지금 현재 지급 인원이 4,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그 희망 욕구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훈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욕구 조사는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보통 그 단체의 회장님이나 이제 임원진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저희 그 국가보훈 대상자 평택에 계신 분들의 그 연령이 대체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일단은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참전이나 이제 월남 참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6.25 참전 같은 경우는 지금 85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 임무 수행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군대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뭐 60대나 이렇게 되시고요. 해서 평균적으로 봐서는 70대 후반, 8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00세 시대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참전 유공자 이분들에게 그 명예수당도 굉장히 좋지만 이분들의 어떤 욕구 충족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노후를 정말로 건강한 삶을 하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일자리가 참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한 이렇게 그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살아가신 걸 보면 대체적으로 삶이 풍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예수당 플러스 해서 앞으로 이분들의 좀 욕구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좀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책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국가 유공자 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5세 이상이시고 이렇게 이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뭐 공원 쪽이나 이제 환경 쪽에서 일자리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조금 마련을 해서 일단은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청년 기본소득 지원자가 5,763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평택의 청년 인구가 몇 명이죠? 현재 청년 인구는 17만 명이 조금 넘고요. 네, 네. 17만 명 중에 지금 현재 청년 기본소득 지원을 5,763명 이제 분기별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인원 전부를 분기별로 해서 다 하신다는 계획이신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경기도 사업인데 네네. 만 24세가 됐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그럼 24세까지의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금 그러니까 24세 대상자가 5,76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누락 없이 100% 이 지급이 됐다라고 저희가 믿어도 될까요? 100%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이 24세 청년 중에 이제 뭐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 100%까지는 아니고 95%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알 수가 없어서 누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에게는 또 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좀 검토를 해보셔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경기도에서 지원받게 되면 예산이 지금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 청년에 대한 지급은 다 지금 소진이 된 겁니까? 일단은 이게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령도래자한테 이제 주기적으로 미신청자한테 이제 신청하시라고 안내는 보내고 있는데 이제 뭐 해외 체류라든지 뭐 이런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를 파악은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파악을 해서 그분들도 그 청년들도 이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 어르신분들이 참여 일자리 수가 3,375명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저희 평택의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분이시죠? 현재 노인 인구는 한 7만 1,000명 정도로 네, 가고 7만이 있습니다. 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일자리가 지금 3,375명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실태 조사를 해서 그 7만 명이 넘는 그분들의 좀 어떤 욕구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그 일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그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안들은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그 노인 일자리 대상은 이제 그 기초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 이제 뭐 시장형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제 차상위 계층 이제 기초수급 대상에 한해서만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수요 파악을 해서 함께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 일자리 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노인 장애인과에서는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60세 이상 어려우신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서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이제 노인분들의 어떤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좀 앞으로의 어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욕구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17페이지요. 어, 1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도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자녀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자립적으로 부모가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교육 일자리를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역시도 장애인분들의 취업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러한 욕구 파악이나 또한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걸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 공식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자립해서 정말 거주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을 하려면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떤 정책 수립의 방향을 좀 큰 틀을 잡고 실태 조사를 하고 욕구 조사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22페이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럼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신혼들이 왜 그 자녀 계획을 하면서 또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요즘 청년들을 저희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네. 뭐 그렇게 되는데 저 출산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또 뭐 주택 마련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정치 사회 면에서 모든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면은 정말 자연적으로 아이들을 가진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런 실정을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말 확충이 돼서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자녀를 계획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이런 보육교실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앞으로도 계획을 많이 해주신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서도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우리 평택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방향성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5060 신중년 희망 캠퍼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로 나눔도 좋고 다 좋은데 이분들이 또한 일자리 연계까지도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혹시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교육을 시킬 때 당시에는 이제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목적으로 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시작과 이제 끝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5060 시대에 이제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취업이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은 그만큼 사회에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060 시대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취업이다 하면은 이제 우리 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로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은 바로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호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 환경 조성에서 우리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이라고 7개소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이게 7개소가 어디 설치가 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그 장소를 섭외해서 하는데요. 현재 7개소는 평택대 정문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앞에 정류소, 그다음에 포승 서정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팽성읍사무소, 비전 율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택배함 운영을 하려고 하면 뭐 등록을 하는 게 있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이건 저희가 그 네. 업체 이온이라고 업체가 있어요. 대전에 네. 그 업체랑 협약을 해서 거기 오케이. 업체에서 전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도어벨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벨이라 그러면 이렇게 벨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그게 벨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현관 앞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출입문에 아니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출입문이 아파트 단지는 좀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도어벨은 개인 주택에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떨까? 다세대 주택이고요. 여성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여서 원룸 세대일 수도 있고, 아파트보다는 개인 원룸이라든가 이것도 신청을 공동주택 받는 같은. 건가요? 네?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것도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가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이거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네. 이런 것도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 이거는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자꾸 홍보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우리 여성 안심 기가 그 사업이 아마 종료가 됐는데 올 2월달에 뭐 추경을 세워서 다시 좀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좀 이용자가 거의 없었고요. 이용자가. 그리고 그게 도보로 하다 보니까 아. 이용자가 없어서
부서 내에서 좀 검토를 해서 일물시킨 사업이 그럼 일의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사업을.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질의할 때 그걸 뭐 다시 추진 좀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그럼 전혀 그냥 뭐 반영이 안 된 사업이네. 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안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농촌마을이나 좀 이렇게 외딴 데는 골목 뭐 이렇게 이거 CCTV가 좀 방문 CCTV가 없는데 그런 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인력난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니면 도보잖아요.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사업비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이 돼서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성 혼자 이렇게 귀가하는 게.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뭐 제가 봤을 때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이게 끼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식사할 때마다 네, 한 끼당 7,000원을 지금 단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9월달에 지금 도에서 의견 수렴한 부분인데 한 1,000원을 더 올려서 8,000원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해야 게 될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겠느냐. 뭐 의견 채소값이라든지 수렴됐습니다. 어느 물가가 상승한 기준에서 7,000원이라면 아동 결식에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과감히 좀 지원을 좀 하는데 우리도 좀 적극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 학대 문제, 여기 뭐 여기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데 우리 뭐 어떤 식으로 저 캠페인 같은 거 지금 열리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캠페인이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어, 이제 그 학대 피해 아동 대상 사례 관련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11월 정도 해서 같이 캠페인도 좀 어디 크게 단체 할 단체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경찰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저희 평택시하고 같이 해서 이제 예전에도 했고 이제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뭐 지금도 아직 수면에는 많이 떠오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잠재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 캠페인을 통해서 사전 예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마지막으로 좀 할까요? 33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인데 기업차하고 동행 면접도 하고 권역별 이동 상담도 하고 하는데 뭐 아직 전반기가 이제 지나서 이제 추진 실적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네.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이제 저 챙기지 못했는데요. 작년을 한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 취업 인수가 한 48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인이라든가 구직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채용을 시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까도 저기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분들이 만족해내는 회사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여기 온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정부에서 이제 지원까지 나오는데 기업체까지 지금 현재 제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만을 위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 사업인데 그 부분도 제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지금보다 좀 나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선별을 해서 좀 취업을 해줄 수 있는 거로다 좀 제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 편의시설 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 이 지원한
사업 내역은 좀 있어요. 예, 이게 전년도에는 이제 2개 업체를 저 동양 잉크하고 좀 해줬는데요. 2개 업체? 예, 예. 그 동양테크하고 이제 캐로스라는 회사, 캐로스 컴퍼니라는 회사 해줬는데요. 이게 좀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한도액이 이제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개 업체만 해주면 그걸 나눠가지고 200 해주고 뭐 300 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제 화장실 개선을 하게 되면 일부 이제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이라도 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좀 활성화가 돼서 좀 회사에서 좀 더 복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면은 그 행정관청에서도 사업비를 더 늘려서 개설수를 더 해서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확대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뭐 좋은 사업 같아요. 실은 이게 뭐 사업체에서 기업체에서 뭐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그렇죠. 것보다도 예. 우리 시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인식을 시켜줘도 기업체에서 우리 평택에서 기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평생학센터 신축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제가 이제 그 최종 그 용역은 이제 10월 중에 좀 제가 이제 최종 보고회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재지구 법원 옆에 이제 학교 부지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학교 부지가 교육청에서 그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도시개발과 있을 때 도시개발 그 주무개장 할 때 담당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제 거기를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학습센터를 지으면 어떨 거냐 가지고 최초 제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이제 결제 받으러 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시장님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학습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가고 영어 교육센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창의 체험 교육센터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원스톱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유사한 그 기능의 부서를 좀 같이 모아서 지문 어떠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타당성 검토를 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주일 중요한 건 아직 뭐 드러난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이제 그 시 땅이 돼버렸어요. 그 팔아서 그 도시개발과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농지전용 부담금 111억을 갖다가 얻어서 쓴 돈이 있어서 이제 그걸 또 갚아야 되고. 근데 도시개발법상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들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업비가 좀 지원 마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 지하 1층에 지금 4층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대략 지금 현재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 자료 말씀 한 번만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예. 마지막 우리 예. 다른 쪽으로 예산에 대한 걱정보다도 뭐 거기에 따른 뭐 주민 이견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거는 지금 그쪽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지만 그 관공서 공공시설물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임금분들은 그 창성에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였고. 예. 예,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관우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그 도서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현재 우리 평택시에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70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0여 개가 다 그러면은 그 현재 도서관에서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체계가? 저희가 등록 업무를 맡고 있고요. 사실상 관리 업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어쨌든 그 법상으로 저희가 등록의 어떤 주체이기는 하지만 주체이고, 그리고 후원하고 교육시키고 또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70개관 중에서 지금 저희가 수시로 실사를 나가서 폐관이 되었지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가 이제 폐관을 권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그 부분들 중에서 요즘은 종교와 아파트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이제 그 등록을 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거나 문을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7월 내로 실사를 한번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그 현재 그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그 허가를 내줄 때 그 작은 도서관의 그 도서관장, 네, 그 관장의 그 전화나 아니면은 그 도서관에 일반 전화가 비치돼 있나요, 다? 사립 작은 도서관은 네, 지금 예.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사립 작은 도서관 관련이 네, 있는 네, 것 작은 같은데요. 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은 주체가 이제 그 사립 쪽에서 그 기관 단체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일단 알아서 저희에게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시는 거라 저희가 허가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대표로 있으신지 또는 관장으로 있으신지는 조금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쪽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럼 애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네. 뭐냐면은 네. 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 문이 닫혀져 있거나 네, 지금처럼 폐쇄된 곳에 이제 지속적으로 네. 하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무용지물이 되는데 네, 네. 전화를 하게 되면은 핸드폰으로 이제 하게 되나 봐요. 그 네. 센터장 그 관장에게. 네, 네. 그럼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도서관에다가 우리 지금 시립도서관에 이렇게 그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개인 정보기 때문에 또한 그 알려주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민이 작은 도서관을 애용했을 때 필요할 때 전화를 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 관장님의 전화번호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글로 한단 말이죠. 그럼 개인적인 정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알려주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폐단이 된다. 그거를 좀 어떤 작은 도서관에 활용을 할 때 주민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하고 또 그곳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들었던 부분이라 제가 조금만 더 상황을 파악하고 네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정문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이정은 정책지원실장입니다. 김철희 경영행정실장입니다. 네, 업무보고는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 그리고 22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평택형 복지 모델 구현 분야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정책 연구 2건, 현장 연구 4건을 수행하였으며 6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연구 협력 체계 구현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복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복지 연구 협력 체계, 평택복지 세미나 등 총 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상생의 복지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기업 삼성전자, 한국전력, 평택지사, 더 행복나눔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복지시설 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민관 협의 소통 창구 마련을 목적으로 2019년 출범한 평택 복지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반기에는 대표위원회 회의, 실무자 회의, 종사자 교육, 연합 행사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분야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및 읍면동 협의체 의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케어 관련 주제 및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커뮤니티 케어 리더스 아카데미를 11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4회 15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 형식을 통한 평택형 우수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11개 시설에 총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중간 컨설팅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하기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택시 가족센터에서는 가정의 달맞이 우리 가족 영화 보러 간데이와 교류 소통 공간 다가온 좋은 이웃 나눔 장터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사업으로 학령기 다문화 자녀 정서 지원 및 미래 설계를 위한 다재다능을 진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에서는 말랑말랑 치매 교실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윌다행 문화 조성 및 노년기 삶의 긍정적 인식 함양을 위해 찬란한 내 인생을 기록하다 황금빛 여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노인의 돌봄과 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 규류 활성화 사업,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평택 북부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모의투표, 시장놀이 등 사회 적응 활동과 설맞이 행사, 어버이날 행사, 보호자 간담회 등 특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북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 월간 행사 보물 알리는 소리를 추진하였습니다. 4월 한 달간 총 9개 사업을 진행하여 1만 3천여 명의 지역 주민과 장애 당사자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자취, 성인 발달 장애인 대상 평생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평택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 적응력 및 관계 형성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환경오염 심각성 교육 및 환경오염 예방 실천 활동, 그린 수비대, 이용인과 가족 힐링 여행 캠프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행성노인복지관에서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 온기가 통하는 행복한 5월, 인지지원사업, 행복이음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집을 부탁해,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이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환경에 빠지다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행성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산책, 요리활동 등 사회적응활동과 설맞이 행사, 어버이날 행사, 보호자 간담회 등 특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연구 수행입니다. 평택시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고 평택 시민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평택시 복지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책 연구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 수립, 제5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 연구로 이웰페어 코로나19 이후 노인 생활 변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이버 중독 연구를 수행하여 총 6개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내외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복지 연구 협력 체계를 통해 공동 연구 및 복지 이슈 발굴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 세미나는 관내 시민과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8월 30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성과 보고의 연구 수요 조사, 연구 평가의 연구 보고서 전달 체계 활성화 및 활용 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상생 협력 사업입니다. 혹서기 대비 여름나기 물품 지원, 우리들의 블루 크리스마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작은 축제, 선선한 행복 꾸러미 등의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서로 생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저소득층 및 지역 복지시설 등의 자원 연계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택 복지 거버넌스입니다. 상시 소통하는 민관 협의 구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 현안에 따른 포럼, 교육, 연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복지 역량 강화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케어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5회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전문 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우수 사례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 내 우수 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평택복지재단 윤리 및 인권 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내부 인권 감수성 역량 강화 및 인권 영향 평가를 추진하고 인권 경영 규정 제정, 직원 간담회, 인권 경영 실천 점검 평가 등을 실행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인권 경영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택복지재단 성과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산하시설 재무회계 지도점검, 하반기 사업 추진 실적 보고회 및 평가회,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직원 표창 등을 진행하여 평택복지재단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산하시설 2022년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족 관련 사업, 다문화 관련 사업,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상담 사업 등 총 4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부모 교육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지식 및 올바른 부모 역할 습득을 지원하겠으며 문화 다양성 이해 공연 실시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진행을 통해 학교 적응 및 또래 관계 증진, 긍정적 자아상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사업 10개, 선택사업 3개, 특화사업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어르신의 치매 발병 가능성 감소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자생력 강화 및 마을 단위의 돌봄 기능 확립을 위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보 및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평택 북부 지역 공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평택 북부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3개의 노인 주간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 기능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오감 자극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성취감과 창의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목표로 장애 당사자와 가족, 주민들에게 장애 특성을 반영한 총 1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 이해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평택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5명의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53개 세부 사업과 3개의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구를 활용한 이용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팽성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9개의 기본 사업과 5개의 선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지역사회 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어르신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자립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팽성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어르신 17명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 건강 지원 사업, 사회 적응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지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8명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인 증가에 따라 생애 주기별 중장년 발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으며 지역사회 인식 개선, 클린업 활동 지역 확대 및 중증 발달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1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 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간단히 한 답변 한번 듣고 업무 보고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단에 대한 또 우리 시설 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그 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이고요. 우리 복지재단 산하 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센터가 계약 기간이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가족센터를 제외한 7개 시설을 민간 위탁 이번 12월 31일자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게 종료가 되는 시설이 7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7개 시설을 민간 위탁으로 한다 이렇게 시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도 왔고 우리 직원들은 뭐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복지재단에 남아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그동안 뭐 이렇게 개인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적인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직원들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기는 우리 사무처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느 게
좋은지 그런 여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민간 또 사회복지법인이 더 잘할 것이냐, 공적인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은 서비스가 갈 거냐, 이런 설왕설래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최근에 그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돼서 잘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재단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고 좀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해서 그런 것도 한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복지재단이 뭐 비대화지거나 뭐 여러 문제 이유를 설왕설래가 많이 돌고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재단과 이런 논의를 전혀 안 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과 우리 복지국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조율을 있은 다음에 우리 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나몰라라 해서 할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처장님도 계시고 아직 뭐 이사장이 공석이긴 하지만 각 산하기관 시설장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재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재단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신다 그러면, 그분들의 심정을 모르신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또 그분들의 심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해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좀 좋고 나쁘고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셔야 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깊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고용 승계 같은 문제는 철저히 우리가 좀 보장을 하는 쪽으로 우리 재단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의사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고 협의도 하고, 또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으로 다 고용승계가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수혜자 부분들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분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혼란이 오면 정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수혜받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을 가장 최소화시켜 가면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내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늘 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감내할 부분을 너무 깊게 감내하게 하시지 말고 최소화해서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직원분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분들은 틀리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원으로 있는 거하고 민간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깊이는 분명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처장님들, 실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저는 솔직히 업무 보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 앞에 닫혀 있는 우리 재단에서 제일 먼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닥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미루고 방관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재단에서 분명히 우리 복지국 집행부하고 먼저 선행으로 상담을 나누시고 조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실망이 좀 극도로 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크게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거 유념하여서 어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뭐 재단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좀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업무 보고이니까 업무 보고 청취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우리 지역구에 관여된 우리 평택북부 노인복지관, 팽성북부 노인복지관 어디 같은 맥락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네, 34페이지가 아니라 26페이지네. 26페이지. 우리 그 사업 대상이 60세 이상 등록 인원이 6,912명이에요. 6월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전년도 6개월 전 기준하고 몇 분이나 등록 인원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분명히 노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등록 인원이 늘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매년 증가율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매년 그 증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온 게 없어서 제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처장님이라니까 다음 질문 이어가기가 이걸 답변을 주셔야 돼야 이어갈 텐데 그 답변이 안 주니까 갑자기 막히시네요. 자, 우리 특화 사업이 있잖아요. 특화 사업에서 옛날에 우리 푸드트럭 사업이 사업 내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요번에 업무 보고 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빠진 이유가 푸드트럭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이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지 추진 실적에 아예 뭐 코로나 뭐 관계 그런 부분에서 뭐 이걸 아예 추진을 안 했었던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 트럭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푸드 트럭을 그러니까 저 정확히 얘기를 하시면 우리 2월달에 복지재단에서 업무 보고할 때 특성화 사업 5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4개 사업으로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빠진 항목을 보니까 우리 푸드 트럭 사업이 빠져 있는데 그 푸드 사업을 이번에 추진 실적에서 추진을 안 했다는 거겠죠. 실적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번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푸드 트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지금 파악을 지금 제가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도 당연히 우리 몇 명이나 지금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팽성 노인 주간 보호센터 아니 북부를 기준으로 해서 북부는 지금 26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해서 몇 분이나 넣으신 거죠? 지금 여기서 한두 명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기준을 해서 예산을 확정하거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쉽게 판단해서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좀 한번 해주시고 자료로 네, 그런 게 좀 잘 담고 오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우리 처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없을 거라는 저 생각을 하고요. 전 그러면 그냥 뭐 여기서 질의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들 깊게 고민하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니까 잘 좀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앞에 추진 실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센터에 그 어떻게 뭐 자가로 오시는지요, 아니면 차량을 지원을 해주시는지요? 치매 안심센터. 네네네.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지금 이제 여기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네. 아, 봉고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통 몇 분이나 되세요? 팽성이 16명이고 북부가 지금 24명인 걸로. 거기에서 뭐 한두 명씩 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치매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경증인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증은 모시기가 시설에 이제 가 어렵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방 차원에서는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신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서 어떤 얻어지는 결과물이 데이터로 좀 나와 있습니까? 없죠? 예, 뭐 육안으로 또 경험상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좀 의학적으로 데이터로 나온 아마 자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좀 근데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나 예산을 투여할 때는 보통 어떤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래서 이 성과가 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내지는 지금 그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짜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인원이 많으면 거점에서 모시고 오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모시고 오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추진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사실은 이 복지라는 부분이 말은 하기 쉽지만 근무자들이 그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른 일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평택은 어때요? 그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쪽은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높은데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그 상담사나 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근무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도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요? 그동안 이제 이직 사유가 가장 큰 게 이제는 급여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정부에서 이제 급여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인상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른 그 기업체나 뭐 이런 데 좀 따라가는 수준에 있어서 그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이제는 사회복지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뭐 장애인, 노인 뭐 이렇게 자기가 적성에 맞는 분야로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좀 이직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면 아까 치매 이제 어르신들 저희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친정 어머님이 이제 치매 센터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가족들도 보기 힘든 케이스를 이분들이 그 소명감과 사명감 그 박봉에 시달리면서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이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는 적당하다가 아니고 다른 타 시군구보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분들이 편안하고 좋아야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급에서는 어떻게 책정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다양한 각도로 열어놓고 해주시면 이직률도 적고 이직률이 적다는 거는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안정감도 전 있다라고 봅니다. 담당자가 자꾸 바뀌면 오시는 분들도 불안하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그 근무자들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가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하시고 어느 정도 그 근무 연수가 되면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주고 처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를 하는 분에서 정말 그 일을 담당하시는 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네.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대로 그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대상자들도 행복하다. 네네. 그런 얘기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네. 사회복지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서 그 대상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뭐 권익을 위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민간 시설보다는 우리 재단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더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복지재단에는 공모 사업들이 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나요? 공모 사업은 아까 보고 드렸는데 지금 한 예산 8천만 원을 11개 기관에 이렇게 한 800만 원에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그 프로그램 우리가 공모로 이렇게 신청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해주고 중간 컨설팅도 하고 성과 마지막 결과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재단의 전체 네.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국비나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없어요.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 국도비가 이제는 고 예산에서 국비 그 8천만 그거밖에 없어요. 8천만 원 그 예산은 우리 그냥 12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12로 네. 국비나 도비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복지 분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자 의원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재단 사무처에서 이제 연구 수행 분야가 있습니다. 재단의 주 업무 역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재단이 우선 그 기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형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 연구, 정책, 개발 등이 있는 주요 기연구실의 주요 업무고요. 정책 지원실에서는 평택 복지 대상자들의 교육, 홍보 등을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산하시설을 지금 현재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탕에서 지금 현재 정책 연구와 현장 연구가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정책 연구 2개와 현장 연구 4개를 현재 연구하신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게 결과입니까, 지금? 예, 상관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걸 연구한 거를 그 다음 해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활용 방안이 나옵니까?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역의 그 민간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그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서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한 전체적으로 한 29개 연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요 부서에 배포를 했고요. 연구 보고회도 했고 그런 그 연구건에 대해서 정책 반영 활용한 건수가 2018년도부터 최근 4년간 한 65억 건이 정책 반영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정책 그 연구한 것에 반영에 65개가 지금 지역 그 복지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65개 중에서 가장 그 효과성이 있는 것은 뽑는다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연구는 보통 그 시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1인 가구 연구에 대해서 과제를 저희가 한 40여 개를 도출했고 그것들이 실제 시정에 그 정책에 반영돼서 일부가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조례까지도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그 5기 지역사회부장 교육이 이제 진행 중에 있지만 9월까지 해서 완료.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은 평택 시민의 욕구에 기반한 이런 그 실천 모델. 그래서 이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이 평택시에 제공되는 사회부장에 대한 이런 실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5개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 기준으로는 정책 연구가 2개 있고요. 현장 연구가 4개가 있습니다. 현장 연구는 그 말대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는 걸 현장 연구라고 하고요. 정책 연구는 시에서 주로 정책에 반영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구 중에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실행에 반영되고 그러한 효과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성과외를 통해서 그 찾아가는 서비스 또는 정책 활용을 위해서 그 보통 수시로 저희가 그 보통 시설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이메일로 이렇게 보통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통 그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서 보통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 쪽에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민간 시설 복지 시설에서 그거를 이제 연구한 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비대면 서비스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그때 활용할 때 저는 FGI라 가지고 보통 여기 있는 서부, 북부, 남부에 있는 보통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관리자분들을 같이 연구에 참여시켜서 그들이 정말 뭔가를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에 적합한 연구를 하고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비대면 작년 같은 경우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연구가 나오기까지 어떤 실태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양적 연구, 보통 질적 연구로 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어떤 외부의 서베이 기관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교수분들을 통해서 1시간 정도의 어떤 심층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평택에 민간 사회복지 시설이 몇 개나 있죠?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겠지만 영유아 시설이 현재 460여 개로 알고 있고요. 노인 시설이 86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136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민간 복지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 연구를 해서 그러한 현장 연구에 대한 그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것 또한 복지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이 노인 시설 위주의 그 현장 연구가 많았었고요. 특히 비대면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 이후에 노인의 어떤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평택시의 한 70% 정도가 노인 시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에 맞는 연구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의 주요 역할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실천까지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연구에서 부서별에 있었고 또한 지역 민간센터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데에만 수요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현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다고 한다면 좀 더 민간 사회 복지에서 그 정책에 대한 것을 잘 반영을 해서 서비스 질이 좀 함량되지 않을까. 곧 그거는 수혜자분들이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6개의 그 정책이 이제 내년에 실행되는 겁니까? 이것이 그럼? 완성이 되면은 이 자료가 이제 올 하반기에 연말 또는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에서 그 좀 참고 자료로 해서 이용을도 하고 정책에 반영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기관에서 그렇게 연구한 것을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노인 분야 연구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장애인 분야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청소년 분야도 연구하고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체계도 올해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질의 몇 가지 좀 초장합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일반 현황 33페이지를 보면 팽성 복지타운 개관이 2009년도 6월 달에 했는데 13년 됐고요. 또 북부 복지타운은 12년도 딱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으면 어느 정도 이제 복지
재단으로서 그 역할이 이제 공고히 될 시기이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더라도. 근데 이제 좀 전에 이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간 위탁을 또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 면에서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잘 민간 위탁이 잘 돼서 더 발전되게 도약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우리 그 정원이 133분이에요. 북부하고 팽성하고 다 합쳐서 133분인데 뭐 인원은 여기에 봉사자 시간제 봉사자까지 다 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 전체 인원이? 예, 그 정원은 135명이고요. 135명에 예, 거기에 현원이 예. 135명 현재. 현원은 127명입니다. 127명이요. 예, 그리고 계약직이 이제는 한 23명. 예. 이렇게 합치면 한 150명 정도가 되고요. 또 파트타임 시간제로 일하시는 아이 돌보미, 생활 지원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은 이제 파트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간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413명입니다. 그래서 500명 넘게 일을 하시는 거네. 네, 그렇게 보는데 정규 직원으로만 따지면 사실 150명이라고 보는 게 150명 맞습니다. 정도. 예, 예. 정규 직원은 충분합니까 지금? 재단 사무처까지 해서? 예, 지금 그 정규 직원은 보건복지부 그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네. 하기 때문에 인원은 여기서 더 늘릴 수가 없는 게 정해져 있는 거네.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늘려도 한두 명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한 210억 정도. 전체 예산이 세출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것도 뭐 예산도 뭐 구피 포함해서 이렇게 네, 된 그렇습니다. 거지만은 예, 예.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예. 늘릴 수가 없는 거고. 뭐 특별히 시비를 통해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예, 부분이고. 국도비 매칭 사업은 별로 변화 주기가 좀 어렵고 시책 사업, 특수 사업을 통해서 시비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보면 뭐하지만 민간 위탁이 된다면 예산이 좀 늘을까요, 줄을까요? 처장님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영의 운영 체계가 좀 달라진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변화죠, 그게. 그리고 시설 운영에 보면 월 1 이용자네요. 2,000명이 두 개 타운에서 2,000명이 넘는데 여기에도 중복되거나 그렇겠죠? 중복되는 인원이 많이 있겠죠? 프로그램은 뭐 프로그램별로 중복 인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일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평균 이렇게 한 겁니까? 몇 년치입니까? 아니면 올해 이용자 수입니까? 최근 이용자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 이용자. 일일 두 개 타운에 8개 시설에서 2,039명. 그 코로나 전에는 더 많은 더 인원이 많았죠.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뭐 물론 평가하고 총평해서 나름대로 결과물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올 안에 상반기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세세하진 않아요. 이거 갖고 묻는다면 밤새도록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뭐 우리 상임위에서 전에 21년도에 상임위에서 별도로 뭐 여기에 관련돼서 사업 설명이나 보고회 같은 건 가진 적 있습니까? 이 자료로 그냥 끝났어요? 예, 그런 적은 없었고 그냥 여기서 질의하고 자료로 그냥 이렇게 상반기 보고가 끝나고 예산이 이렇게 됐다. 그 뭐 코로나 전에는 예. 사실 그 복지관 그 재단 이용자들이 사실 폭주하다시피 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이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문을 닫다 보니까 그 인원이 더 얼마 정도 더 늘어났다 이런 그 데이터가 나오기는 최근에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추진 실적에 대한 처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기회 될 때 이제 예, 그 이거를 연도별로. 네.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이 좀 이렇게 쉬는 바람에 네. 좀 그 실적을 평가하고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네, 네.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세세하게 좀 기록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최대한 그렇게 예, 해서 평가에 대한 어떠한 그 주가 되는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좀 표기가 돼서 저 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업무보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 추진 계획도 역시 그냥 뭐 한두 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추진 계획이 큰 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전년도하고 변화가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추진계획 역시 좀 자세하게 계획이 좀 수록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보고요. 뭐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시고 거기에 또 직원분들이나 시설장님들이나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자를 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시기에 뭐 또 다시 코로나가 오기는 하지만은 코로나가 좀 잠들길 기대하면서 올 사업도 하반기에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이슈가 되는 그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잘 대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고.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